페이스북이 최근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며 메타버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최근 메타버스는 코로나19만큼이나 자주 화두에 오르는 버즈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으로 대면 집합이 어려워진 동안 인터넷을 통한 만남과 연결의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메타버스 역시 그 대안 중 하나로 급부상했습니다. 직방은 가상 오피스, 메타폴리스를 본격 도입하여 직원들이 가상 오피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메타폴리스 상의 가상 오피스로 출근하는 원격 근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게더타운에 가상 오피스를 차렸는데요. 코로나19 대책회의, 임원회의 등을 게더타운 오피스에서 진행했고 80여 명 규모의 사내 교육도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실의 데이터를 더해 확장한 AR과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라이프로깅 등 다양한 기술들도 메타버스에 포함됩니다. 인터넷의 겉모습이 웹사이트인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단어로부터 흔히 떠올리는 가상세계는 메타버스 자체라기보다는 메타버스의 겉모습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메타버스의 수많은 얼굴들 중 가상세계에 주목할까요? 핵심은 바로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라는 기능만 놓고 보자면 기존의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과거 인터넷은 전 세계를 시공간에 제약 없이 하나로 묶었지만 메타버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상 오피스는 시공간의 제약을 없앤 인터넷에 반해 제한을 가상으로 다시 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메일이나 채팅은 언제 읽든 상관없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는 실시간으로 아바타끼리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고 컨퍼런스를 열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같은 시간에 접속해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많은 가상 오피스 솔루션이 현실적인 물리적 제약을 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메타버스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이 아닌 사람들 간의 연결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 접속하든 가상 오피스에서 하나의 공간을, 하나의 시간의 흐름을 공유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HR이 메타버스 붐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많은 직장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뉴스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재택근무를 위해 PC를 켜고 인터넷을 통해 슬랙이나 팀즈와 같은 협업 솔루션에 접속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PC통신에 접속하던 일이 대단히 특별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 인터넷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그러했듯 메타버스에 접속했다는 감각도 없이 메타버스에 접속해서 활동하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저커버그는 메타버스는 단순히 그 안에 들어가 콘텐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체화된 인터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보기만 하는 수준이었다면 메타버스는 직접 그 속에 들어가는 공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기존의 인터넷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실제감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임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상 공간 속의 실제감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야 진정한 메타버스 사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너머의 상대방이 채팅 한 줄로 표현되는 것과 저마다 다른 개성 있는 인간처럼 생겼고 인간처럼 행동하는 아바타일 때 상대방에게 느끼는 친밀감의 수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퍼런스와 회의 또는 업무와 같이 긴 호흡과 집중도 높은 경험을 위해서는 실제감이 주는 몰입감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SNS를 하고 동시에 음악을 듣는 새로운 세대를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도 하나의 물리적 공간과 마찬가지로 인식하는 특성에 맞추어 집중이 가능한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백신 접종률과 치료제 개발 소식 등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참하며 사무실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출장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 형태가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일부 직원은 유연하게 재택근무하거나 필요하다면 집 근처의 거점 오피스로 출근하는 형태도 보편화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상 오피스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 오피스 이전에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운용이 어려웠던 인재를 가상 오피스가 도입된 후에는 등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메타폴리스로 출퇴근 중인 직방은 최근 제주도에서 거주 중인 직원도 채용되었으며 글로벌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채용풀을 전 세계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상 오피스로 인해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라고 판단된다면 실제 살고 있는 지역은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현지 지사 설립의 필요성이 아예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커버그 역시 직원들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것이 인구학적, 이념적인 다양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밝히며 더 다양한 관점을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특정 기술에 대한 임금이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된 국가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인재들 역시 물리적인 거리를 바탕으로 회사를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육아 중인 부모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하나의 국가 혹은 도시 내의 특정 인구만 채용풀이 되는 기업과 전 세계의 더 다양한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인력 운용의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보편화되는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다양성을 가진 직원들을 어떻게 몰입시키고 연결시킬 것인지가 HR의 새로운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 있는 직원과 단순히 이메일이 오가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실제감 있는 대화가 가능한 미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게이머들이 이미 경험한 현실이고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그리고 있는 현실적인 미래이기도 합니다.